왜 항상 불안한 느낌은 현실이 되는 걸까요? 공항에 도착하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엄습한 가족. 갑자기 보안 경찰에 의해 어디론가 불려가는데요. 이유도 모른 채 대체 왜 그러냐고 따지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들을 강제로 데려가려 합니다. 과연 가족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눈앞에 닥친 상황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20년 전부터 한국에 살고 있는 율리아입니다. 한국 이름은 유리이고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은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생겼던 사건이에요. 제가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면서부터입니다. 저희 가족은 사실 고려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 카자흐스탄 지방으로 이주당했죠. 그리고 소련이 망한 후 저희 가족은 쭉 카자흐스탄에 남아 고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국인 분들도 꼭 알았으면 하는 우리 고려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전해주신 과거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당시 소련의 스탈린 정권은 고려인 사회에 일본의 첩자들이 침투하고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기로 했다고 해요. 강제 이주에 앞서 고려인 지식인 약 2만 명이 일본의 지시로 무장봉기를 계획했다는 날조된 혐의를 받아 대부분 처형당했으며 우리 고려인들은 출발 일주일 또는 2, 3일 전에야 이주 통보를 받고 거의 맨몸으로 살던 곳을 떠났다고 해요. 그렇게 20만 명이 3, 4주간 시베리아 횡단, 화물 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약 6만 킬로를 이동한 뒤 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 버려졌고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한 이들을 포함해 강제 이주 전후로 약 2만 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이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추방당했지만 고려인들은 한인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을 개척하여 벼농사와 목화농사를 지으며 빠르게 정착했고 다수의 고려인 집단 농장을 설립하면서 모범적인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은 열악한 환경과 황무지를 개척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절대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카자흐스탄어,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했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늘 할아버지께 배우며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뿌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어렸을 때 저는 왜 굳이 어려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어요. 당시 한국어는 저에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제 오빠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였어요. 여동생은 저보다 더 어렸지만 오히려 한국어를 더 잘했죠. 지금은 제가 오빠나 여동생보다 부모님을 더 잘 모신다고 칭찬받지만 그땐 정말 말썽쟁이였답니다. 아버지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 덕분에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도우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다 한 한국 사업가 분이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아버지를 추천해 주셨어요. 한국 대사관은 카자흐스탄과 수교한 후 현지 사정에 밝으면서도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마침 우리 아버지가 그 조건에 딱 맞는 적임자셨던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한국어 실력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은 한국에 비해 교육 기회가 제한적인 나라예요. 대학 진학률이 낮고 특히 여성들은 성인이 되면 대부분 바로 결혼을 하는 편이었죠. 게다가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음에도 대부분 러시아나 중국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국가 경제력이 약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저와 오빠 여동생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 국적 회복을 결정하신 거죠. 당시 카자흐스탄에서는 소련 붕괴 이후 고려인들의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우리를 교육열이 높고 발전된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특히 오빠와 여동생은 재능이 뛰어났죠. 저는 그들에 비해 조금 부족했지만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잠재력을 믿으셨고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길 원하셨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빠는 한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여동생은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활약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한국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행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부모님의 용기 있는 결정 덕분에 우리는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를 한국에서 키우기 위해 동분서주하셨어요. 한국 대사관에 국적 회복 의사를 전달하자 곧바로 심사 절차가 시작되었죠.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이주한 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히 평가받았어요. 다행히도 할아버지의 끊임없는 가르침 덕분에 우리는 한국에 관한 질문들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잠시 반항적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과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한국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특히 일제의 한국 침략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1910년 한일 강제병합부터 시작해서 36년 동안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순환에 대해 할아버지께서 생생하게 들려주셨거든요. 일본이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 했던 이야기, 수많은 젊은이들을 강제징용했던 일,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까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들으며 저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느꼈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인들이 어떻게 소련으로 강제 이주되었는지까지 우리 가족의 아픈 역사를 상세히 알고 있었죠. 그 덕분에 심사관들도 우리의 진심 어린 애국심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저 때문에 큰 위기를 맞을 뻔한 일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제 실수로 우리 가족의 한국행이 무산될 뻔했기 때문입니다. 2001년 12월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죠. 우리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러시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오빠는 귀엽게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불안감이 예감이었다는 걸. 러시아 공항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당시 러시아는 정세가 불안정해 외국인들에 대한 검문이 매우 엄격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입국 심사대에서 가족들은 모두 한국 여권을 보여줬는데 저만 실수로 카자흐스탄 여권을 꺼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보안 경찰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고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오빠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고 있었고요. 우리는 별도의 방으로 끌려갔어요. 러시아어로 고함치는 경찰들 앞에서 저는 겁에 질려 눈물만 흘렸어요. 아버지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하셨지만 경찰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때 번뜩 제 가방에 한국 여권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말했죠. 제 가방에 한국 여권이 있어요. 확인해주세요. 다행히 한 경찰관이 제 가방을 뒤져 한국 여권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한 보안 경찰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왜 카자흐스탄 여권은 문제 삼지 않고 한국 여권은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느냐고 따져 물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 여권의 힘을 실감했어요. 한국 여권은 전 세계 공항에서 신뢰받는 여권이에요. 아버지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실제로 한국 여권은 안전한 국가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뢰성 때문에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혹시 위조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워낙 한국 여권과 한국 사람들은 신뢰성이 좋아서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면서 밀입국을 시도한다는 소리가 한참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면밀히 지켜봐왔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여권의 가치를 더욱 깊이 느꼈어요. 다행히 한국 대사관의 신속한 확인으로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한국의 외교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순간 한국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당시에도 대단했던 한국 여권의 위상이 지금은 더욱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무려 191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죠. 전 세계 3위의 파워를 자랑하는 한국 여권,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특히 놀라운 건 한때 세계 최강의 여권 파워를 자랑하던 미국보다도 우리 한국 여권의 순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미국은 186개국 무비자 입국으로 8위에 그쳤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앞선 3위를 차지했죠. 심지어 영국도 우리보다 낮은 4위예요.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들보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사실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그렇게 저는 공항 사무실에서 나와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괜찮다며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났어요. 제 실수였는데도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더욱 감사함을 느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강하게 느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국 여권의 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성과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2002년 월드컵이 코앞이었어요.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죠. 처음 월드컵 첫 승을 거두고 한국이 월드컵 첫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16강 이탈리아를 이기고 8강, 4강으로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흥분은 절정에 달했죠. 서울시청 앞 광장은 붉은 물결로 가득 찼어요. 저희 가족도 그 열기 속으로 뛰어들었죠. 오빠는 태극기를 흔들며 신나게 소리 질렀고 저와 여동생은 얼굴에 태극기를 그리고 응원했어요. 모든 세대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제 핏줄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더없는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가 정말 어려웠어요. 사실 부끄러웠던 일이지만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는데 한 번은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유리야, 이 문장을 읽어볼래? 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더듬더듬 읽었죠. 그러다 여우라는 단어를 요우라고 발음했는데 친구들이 키득거리는 바람에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오빠는 저보다 한국어를 잘해서 부러웠고 여동생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더 정확해서 놀랐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열심히 공부했죠. 특히 겨울연가를 보면서 한국어 실력을 많이 늘렸답니다.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도움도 컸어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계속해서 한국어가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었고 점심시간에는 급식 메뉴를 읽으며 음식 이름을 익혔죠. 선생님들은 제가 이해할 때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6개월 만에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죠. 1년쯤 지났을 때는 학교 말하기 대회에서 고려인의 한국 적응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큰 호응을 받아서 그때 느낀 뿌듯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먹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특히 불고기, 김치찌개,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들의 맛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먹던 음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었어요. 지금도 가족이 모이면 삼겹살은 물론이고 매콤한 닭갈비를 즐겨 먹는답니다. 여러모로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죠.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한국 사회에 녹아들면서도 다른 고려인 동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있어요. 서로의 삶이 각자 다르기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갔죠. 이렇게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면서도 고려인으로서의 뿌리도 잊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만난 한국인 남편과 3남매와 함께 5명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쌍둥이 딸들과 막내 아들은 우리 가정에 활기를 불어넣어주죠.
특히 쌍둥이들이 서로 똑같이 생긴 옷을 입고 장난칠 때면 남편도 저도 웃음이 멈추질 않아요. 한 번은 쌍둥이들이 서로 바꿔 친구들을 속이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선생님께 들켜서 야단 맞은 일도 있었죠. 그때 아이들의 당황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막내 아들은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공을 차러 나가곤 해요.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부모님과 오빠도 저처럼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서 즐겁게 지내고 계세요. 그때 아버지의 큰 결단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있죠. 우리 가족 모두 이제는 한국인과 거의 똑같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가끔 억양에서 살짝 티가 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고려인 출신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예요. 얼마 전에는 기쁜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여동생이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곧 출산이 다가온다니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쌍둥이 육아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 저도 기뻐요. 이제 우리 대가족이 모이면 정말 시끌벅적해요.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 소리로 집안이 떠나갈 듯 시끄럽지만 그 소란함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대변하는 것 같아 참 좋답니다. 명절 때 모두 모여 송편을 빚던 날, 할머니께서 이렇게 한국에서 다 함께 모여 사는 모습을 보니 꿈만 같다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요. 그때 우리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었죠. 한국에서의 새 삶,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용기 있는 선택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준 기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처럼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한국으로 돌아와 따뜻한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가며 나라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오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 유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고려인 동포들의 상황이 저처럼 좋은 것은 아니에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한국 국적은 고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계세요. 특히 마음 아픈 건 일부 동포들이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일하시는 분들,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항변조차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의 뿌리는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민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잖아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응원의 댓글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 모든 고려인 동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리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